전산동 동화쌤입니다. 고전 시간 어휘 정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여기다 번호도 써주세요. 2번, 4번 이렇게. 나중에 안 헷갈리게. 자, 작품이 써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단어가 써 있어서 작품 의미 좀 설명해주면서 관련 단어도 같이 설명을 합니다. 자, 춘산에 눈 녹인 바람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눈을 녹여버리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눈의 모습이 어떨 때는 자연적인 눈이고, 어떨 때는 고난의 눈이고, 어떨 때는 세상의 평화를 덮어주는 눈이고, 바람도 어떨 때는 자연의 바람이고, 어떨 때는 고통의 바람이고, 어떨 때는 위로해주는 살랑살랑하는 바람이고, 그러니까 이 눈이나 바람 이런 게 나오면 문맥을 보고 주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자, 달관적은 이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통달, 달관의 경지다. 그러면 통달한 거야, 통달. 얽매이지 않는 거야. 통달하고 얽매이지 않는다. 그럼 무슨 뜻이냐? 구름이 있으면, 달이 있으면, 구름 속에서 달이 지나가는데 구름에 얽매여요? 아니, 휙 지나가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돈에 달관하면 돈에 얽매이지 않아. 이해되지?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거. 이런 걸 달관의 경지다. 그러면 달관의 경지 정도 되면 이거는 고답적, 높은 영식, 철학적, 고답이 높은 걸 답사하듯이 높은 걸. 철학적으로 좀 높은, 형이상학적, 철학적, 형이상학적. 이게 이제 달관의 경지일 수 있어요.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요 형이상학적, 철학적, 고답적 경지 중에서 어떤 거에 얽매이지 않는 게 달관의 경지다. 구름에 달같은 가는 나그네 이렇게 했을 때가 달관의 경지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뭐냐고요? 탄식한다. 노는 늙은 노인할 때예요. 노인. 그죠? 자, 그러면 나는 늙기 싫어 그러다가 어느 정도 노인 되면 달관을 해요. 세상. 어? 아유, 사는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달관의 경지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눈을 녹이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 가지고 그 귀에 밑에 새치가 나거든요. 이렇게 흰머리 눈처럼 이렇게 쌓이거든요. 요거 녹일 수 있어요? 못 녹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막을 수는 없다. 라는 의미로 이 춘산의 눈 녹인 바람을 보시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해서 부른 게 이제 하여가 어찌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여는 어쩌지 하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 아까 하여가예요. 이게 왕자인 그 조선왕조 창업한 사람의 그 아들이 와가지고 정봉주한테 왕자가 권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좋냐, 저렇게 살면 어떠냐. 칡나무가 이렇게 칡하고 등나무가 이렇게 얽혀서 사는 것처럼 만수산에 있는 만수는 만년을 산다 이런 의미예요. 만수산. 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산에 있는 칡농굴처럼 얽혀서 살자 너랑 나랑. 그랬더니 단신가 불굴단 있잖아요. 불굴단. 붉은 마음이다. 내가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임금 향한 일편단심, 붉은 단심, 이게 충성의 마음이에요. 단심, 붉을단. 충성의 마음 변할 줄 없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방원이 정몽주가 단신가를 부르면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충성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랑 안 어울리고. 그죠? 넌 세왕조 창조는 나는 고려 충성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주께서 철퇴로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사육신. 살면서 시골에 묻혀갖고 고려에 생각하면서 조선에 협조 안 한 사람은 생육신. 죽으면서도 단종뭐 이렇게 예를 들어 사육신, 생육신 하면서 죽으면서도 뭐라고요? 버틴 사람 사육신. 이건 고려시대 사육신, 생육신 조선이구나 참. 맞아. 이건 됐고요. 어쨌든 선주께서 때려가지고 피가 묻은 흔적이 남아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줄거리라면 시류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시기의 흐름. 흐를 유자예요. 유행하는 거죠. 유행할 때도 흐르는 거죠. 흘러가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의 영합총. 영합은 뭐예요? 합쳐서 운영해라. 그러면 맞추어서, 그죠? 합쳐서 맞추어서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우의적으로 얘기했다. 우의적만 한번 찾아봅시다.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의적. 우의적 표현. 우의적. 이거 알겠죠? 무해적, 의적. 은연중에 빗대요. 비유적으로. 어떤 사물에. 우의적. 그러면 칡넝쿨이 뭐예요? 이렇게 칡넝쿨이. 정몽주와 이방원이죠? 그 우의적이 뭐라고요? 사물에 빗대어서 표시한다고. 우의적은 사물에 빗대어서 뜻을 나타낸다고. 참새와 이런 것처럼. 됐나요? 응? 자, 그러면 우의적하고 사물이 아니라 동물에 하는 거는 우화. 이소우화처럼. 우화. 됐어요? 이소우화처럼 우화는 동물. 이거는 뭐라고요? 사물에 빗대다. 사물에 어떤 의미를 빗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네요. 좀 다 됐나요? 자, 눈 내리는 중에 설중, 방문한 거. 방우인, 벗 있는 사람. 그러면 벗을 걱정한다. 임부루. 근데 이제 한자를 봐야 되는데, 눈 내리는 중에 방문해서, 그죠? 방우인, 불우. 그리고 한자를 봐야 되니까 안일불자 같은데. 걱정 없다? 걱정 없는 사람? 돈어법은 깨달음을 누구누구야 할 때 누구누구야 하고 부를 때가 친구야 할 때 돈어법이에요. 자, 이거 하나 좀 자세히 해주면 감탄사는 품사에서 놀부는 감탄에다 이렇게 외워요. 감탄사가 뭐라고요? 놀부는 감탄했다. 놀람, 부름, 느낌, 응답. 됐어요? 이렇게 놀람, 부름, 느낌, 응답 하는 게 감탄사예요. 감탄사는 독립어고 독립언이에요. 독립어. 어라고 할 때는 문장성분이에요. 문장성. 주어 목적 하는 것처럼. 이거는 통사론이에요. 요거는 감탄사는 품사론이에요. 품사론. 구사예요. 구사. 요거는 구사고 구사에서 감탄사예요. 이건 칠어에서 독립어예요. 그러니까 오원 해갖고 오원. 독립언이라고 그래. 독립언. 근데 다 콤마가 있어. 이거는 오원. 구치로. 그런데 이 놀람은 한번 감탄 봤죠. 부름 누구야 이렇게 볼 때 누구야 할 때. 그럼 돈어법이에요. 돈어법. 근데 돈어법에서 호만 들어가요. 그 돈어법은 호. 누구야 부르는 거 호출한다고 하죠. 호출. 근데 이게 누구야 하고 사람 그러면 네 하고 답변 놀부 느낌이거든요. 이거 느낌. 놀란 거하고 느낌하고 다르죠. 이거는 하는 거고 이거는 무슨 느낌 이렇게 느낌. 이거 응답도 네 이것도 감탄사예요. 답변도 됐죠? 그런데 이 호는 호출인데 이 도는 뭐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은 뭐예요? 느낌일 수 있어. 느낌. 깨달음. 그러면 호는 뭐예요? 누구야? 부른 거야. 부름. 그러면 느낌과 부름을 요걸 합해서 돈어법이라고. 돈어법. 그러면 이 놀라운 뭐라고 하냐? 감탄한다. 영탄법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영탄법. 하고 영탄법. 됐어요? 자, 이거는 또 그럼 뭐냐? 응답은 어떤 사람이 질문하고 답변을 스스로 하면 이 문답법인데 이거는 독립된 답변을 얘기하는 거야. 답변. 네 하고 이렇게 끊어진 거.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네. 이것도 감탄사라고. 그렇다면 요 전체 놀부는 감탄했다. 감탄 느낌이 다 있는데 요 도는 뭐야? 깨달음이라는 뜻이겠죠. 돈은 어디 또 많이 나오냐면 도노점수에서 나와요. 도노점수, 정해쌍수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 나오거든요. 깨달은 다음에 정해, 지혜를 안 다음에 쌍으로 수해라.
수양해라. 쌍으로. 도노 점수. 깨달은 다음에 점점 교리를 공부해라. 정해. 지혜를 안 다음에 점점 교리를 공부해라. 이렇게 선종과 교종을 합쳤는데 뭘 중심으로? 깨달음 중심으로. 도노를 중심으로. 깨달음을 중심으로 교리를 공부해라. 그래서 선종 중심으로 합쳐진 내용을 할 때 도노 점수에서 이게 도노가 나와요. 근데 돈호는 뭐라고요? 이 돈자는 맞아요. 이 깨달음. 깨달음. 아 하고 느낌, 감탄. 호는 부른 거고. 그럼 도노법. 간단하게 누구누구야 이렇게 강사나 이렇게. 특별히 이거를 강사나 이렇게 불렀는데 강산이 답변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도노법에서 무슨 뉘앙스가 세상아 네가 나 곁에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인생아 이렇게. 이해되세요? 도노법? 자, 또 여기에서 이제 용비어천가는 용이 날랐어요. 날랐어. 어도 나는 건데. 하늘로 나는 노래예요. 그럼 용은 누구냐? 이 1443년에 세종이 한글을 창제를 하고 1446년에 발표를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제대로 쓰이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석도상전이나 용비어천가를 만들어 본 거야. 써보고 글로. 그런데 이 글을 쓰는데 그냥 쓰겠어? 첫 번째로 쓰는데 뭔가 가치 있는 걸 쓰면 우리 세종의 이 선조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세종대왕 위에 여기 대왕들 있죠. 태정태세 하니까 여기 이 전에 이해되죠? 이 대왕들의 업적을 쭈루루룩 쓴 거야. 그게 용비어천가예요. 되세요? 그래서 1장부터 125장까지 있고 125편이에요. 편이 125편인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뒤에 있는 글자 있죠. 세미급품물은 그것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이서 쓴 사람들이 정권 안정을 위해서 썼다 해서 정인지, 권제, 안지 이렇게 외웠거든요. 정권 안정. 이걸 쓰면 정권이 안정되겠죠? 왕 업적 쓰니까. 그래서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정인지, 권제, 안지. 신하들을 더불어서 이걸 쓴 거예요. 공적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이걸 하면서 노래를 줬어요. 노래. 그러니까 음악도 붙이겠죠. 그래서 악장 가사에 가사. 노래 가사. 그러면 이 선조들의 줄거리가 다 있어야죠. 사건 서술 다 해야죠. 사건 서술 다 했으니까 서사시예요. 줄거리가 다 있는.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세종이 이걸 쓰면서 요거를 누구한테 읽으라고? 후대의 후손들이요. 왕들이 읽어서 좀 권장한다. 경계하고 조심하기를. 경계하고 조심하기를. 그런 의도로 쓴 거예요. 경계하고 조심하기를.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 2장은 뭐라고요? 서사로 시작을 해서 조선왕국 열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고 제일 마지막에 125장에다가 야 후대양들아 조심해라 이렇게 딱 썼어요. 진짜로. 됐어요? 그럼 서사 120장 제일 끝에 125장 그 사이에 글들이 쭉쭉쭉쭉쭉쭉 있으면 정말 1, 2장 시험 많이 나오고 125장 나오든지 여기에 있는 중간중간에 좀 유명한 것만 몇 개 나오든지 이거 120 몇 개를 다 공부하라는 걸 알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응? 이렇게. 그러면 다 설명했나요? 자, 강촌. 그냥 강촌, 강 있는 마을. 근데 이것도 이제 한자로 써 있어요. 한자로 써 있는데 이게 이제 한자가 이제 네 줄로 되어 있을 때 보통 요거를 수라 그래. 수. 그 다음에 함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거는 경. 이건 꼬리미 이렇게. 수함경미 기승전결처럼. 이해되세요? 한자에서 형식에서 이거는 머리 숫자 첫 번째라는 거고 이건 꼬리미자. 수함경미 이렇게 해서 함년과 경년 이렇게 되어있어요. 함년. 그러면 첫 번째 줄은 수련. 이거는 함년, 경년, 미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런 시조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백구법은 이렇게 주어 서서로 수서서 주어 서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태산이 높다 아래 하늘 아래 매누르다 하늘에 맨다 태산이 높고 이렇게 강은 길고 인생은 짧고 이렇게 짝이 되는 거 이렇게 이게 절이에요. 절. 이게 절이 짝을 잃었다. 이걸 대꾸법, 대립구절이라고 해요. 대립구절. 대꾸.
대립되게 쌍, 응대가 있게 구조리 됐다. 그래서 대꾸예요, 대꾸. 근데 구만 되면, 근데 이게 주어서설 안 되고 어떤 차이점만 나면 이거 대조법이라고 해요, 그냥. 단순하게. 대조, 차이. 근데 공통점을 쭉 나가면 비교라 그러고, 이건 차이점이고. 차이. 그 다음에 공통점이면 비교라고 그러고, 공통은. 근데 어떨 때는 파란 강에 흰새가 날아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색채 대비라고 해요. 대비. 색채가 이거랑 잘 구별되죠. 이렇게 색상 대비. 근데 문제는 이때도 대비라고 쓰는데 이 공통점 차이점을 다 합쳐서 이걸 대비라고 하기도 해요. 왜? 대조, 비교 합쳐서 대비라고 하기도 해요. 됐어요? 근데 대꾸는 뭐라고요? 문장 형태에서 보는 것이고 대조 비교에서의 대비는 공통점 차이점을 같이 한꺼번에 보라는 뜻이고 색채 대비는 이렇게 색깔 대비해서 이거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같이 있으면 잘 보인다. 더 눈에 잘 띄인다. 어? 근데 차이점도 아니고 공통점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수학영미? 수학영미가 형태의 이름이라고요. 강촌에 대해서 강촌에서 살면서 느끼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보통은 이런데 먼저 경치 쓰겠죠? 선경. 그지? 먼저 경치를 딱 늘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사는 감정은 어디다 쓰겠어? 후정. 뒤에다 쓰겠죠? 그래서 선경 후정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 강남봉 이군현. 자, 여기서. 명창 이군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군현. 이군현이라는 사람. 이 사람 명창에서. 명창. 그러니까 소리를 잘하는 사람, 소리꾼. 근데 강남에서, 이거 봉 만났다. 이군현을.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강남봉 이군현. 봉, 만날 봉. 같이. 이군현을 강남에서 만났을 때 느낌,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다. 이게 해후예요. 봉이 해후예요. 해후. 후에 만난 거. 근데 중의적은 뭐냐? 중의적은 그러니까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중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청산리 백개수야 뭐 이렇게 했을 때나 이럴 때도 아니면 뭐 만수산 드렁치 해가지고 했을 때나 어떤 걸 말하면 예를 들어서 A로 해석할 수도 있고 B로 해석할 수도 있고. 강남봉 이군현은 뭐가 중의적이에요? 대조법은 차이고 대꾸법은 대립구조. 좋은 시절, 나쁜 시절. 그죠? 이군현이 현종 때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네요. 그래서 강남이면 저기 강 아래, 중국 아래, 남부지방이라는 거네요. 그죠? 현재, 과거, 현재. 늙고 초라한 유명한 처지. 초라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 대비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중의적인 표현. 즐겼던 기간, 뜻밖의 해유, 화려한 과거 회상. 실제로는 역순행으로 되어 있다. 시간. 역순행, 시간 흐름으로. 강남봉 이군현. 중의법 한 거 내용을 보야 찾아주는데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알겠죠 이렇게. 500년이 지난 도읍지 수도 500년이 지난 도읍지 500년 도읍지 500년이 지난 도읍지니까 뭐 여기서부터 도읍을 정하고 500년이 지났는데 그 전에 망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망했다는 거죠. 500년 동안 도읍지 했는데 망하고 나서 가보니까 뽕밭만 있더라. 풀밭이더라. 이렇게. 풀밭이더라. 이런 뜻이야. 그죠? 그럼 융성하면 융기야. 이렇게 지방, 이렇게 침강을 해서 이렇게 한국지리에서 보면 여기 땅이 누적돼서 쌓이면 이게 침강으로 가라앉고 이게 눌리니까 이게 솟아올라서 우리나라가 경동성 지역 이렇게 동쪽에 올라갔다고. 융기는 솟아오르고 이거는 뭐냐고요? 융성하고 발전한 거, 번성한 거, 번창한 거. 융성기는 뭐예요? 이게 올라가고 기륭하고 또 있지만 이렇게 융성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 있고 다시 전진하기도 하고 이렇게 쇠퇴하고 발전하다가 최고 전성기
이게 융성기예요, 여기가. 융성기. 됐어요? 그러니까 500년 도읍지를 필막, 말 타고 돌다 보니까 풀밭만 있으니까 뭘 느꼈어요? 인생 무상하다 이런 거 느꼈죠. 세월 무상하다 이런 걸 느꼈겠죠. 그죠? 이 도읍지가 뭐예요? 고려의 도읍지. 망했다는 거죠. 망한 도읍지. 고려의 도읍지를 갔는데 고려가 망해서 돌아다녀봐야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죠? 그 태평한 생활 사는 거 꿈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자, 이거는 이제 선인교 내린 물입니다. 선인교. 이 선인교는 다리겠죠. 다리 밑으로 내리는 물이 쭉 있겠죠. 이걸 보고 느꼈댔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라고요? 선인교가 어딘지.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정도전이 있었대요. 정도전이, 삼봉 정도전이 조선을 개창해서 조선의 정부 조직, 생활 조직, 그러니까 조선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조선의 나라의 형태를 만든 사람이에요. 글쎄. 그런데 선인교 내리는 물이 예? 그럼 어디로 갔어요? 고려 왕족의 이 내리는 물을 소리를 들으면서 고려 왕업의 느낌을 생각을 했는데, 그죠? 자기가 새 나라를 개청하니까, 아? 그게 다 고려 왕조 다 무상한 건데, 그죠? 시대가 지나고, 그죠? 이 내린 물은 다 어디로 가요, 나중에? 여기가 만약에 수도라고 쳐봐. 그럼 여기에 있던 물은 다 어디로 가? 다 흘러가죠. 그죠? 고려 왕조는 다 흘러간 것이다. 뭐 이런 느낌도 있겠죠. 고려 왕조의 삶은 다 흘러간 것이다. 이제 새로운 것은 새로운 걸로 담아야 된다.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도 있죠. 됐나요? 이제 서리법은 의문문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의로 내린 물이 어디로 가느냐 말이냐. 저 대해로 간다. 시간은 다 흘러가고 다 지나가고 뭐든 흘러가면 끝이다. 이렇게. 그죠? 직면한 모습, 면모는 모습. 그래서 선인교가 어딨나 궁금해서 한 번만 물었어요. 선인교. 뭐라고요? 선인교. 어학사전으로 봐야 되나? 백과사전, 지식백과로. 선인교가 개경에 있을라나? 선인교. 이거는 충주에 있네. 조선 전기 충주 사록 지낸 정도전이 고려 멸망과 조선 감해를 구성한 노래 그냥 이렇게만 나오네. 선인교. 선인교가 어딨냐? 지방도 선인교, 맹의도. 이거 시죠. 선인교 내린 물이 자하동을 흐른다. 자하동은 자색하면 신비의 세계 뭐 이런 건데 그 보라색 안개가 있는 곳으로 흐른다는 거야. 500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니까 다 없어졌다고. 고려 망했다고. 그러니까 고려 망한 거 말해 무엇하냐. 그냥 현재 있는 거나 충실히 잘하자 이렇게 얘기했네 완전히. 됐어요? 선인교 위치를 선죽교는 정몽주가 죽은 곳이고 선죽교 다리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 왜 막았겠어요? 충신의 피가 있는 묻어 있는 곳 해갖고 막은 거 아닐까? 혹시 그런 거 같지? 정몽주 낭만 선인교 단평면 백두산의 제운봉 아래 제자하에 있다. 백두산에 있어요? 선인교가? 선인교가 이름이 신선, 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곳에 있을 가능성도 있네, 그죠? 그건 나오는데. 뭐 이 정도. 자, 수양산 바라보면 수양산. 그럼 이 수양산 이런 게 중요법이에요. 진짜 수양산도 있고, 그죠? 수양대군 뭐 이런 것도 있고.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를 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백이숙제가 이제야. 백이숙제라는 사람이 백이숙제가 백이하고 누구라고요? 숙제.
그럼 두 명은 뭐라고요? 이제. 됐어요? 이제를 하나 놓으라. 이렇게. 백일숙주가 고죽국이라는 고죽산이라는 데가 있어. 고죽산. 고죽산. 그래서 왕이 바뀌면서 저 충신은 불사이구나. 너 안 섬겨. 나 그냥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이렇게 다 캐먹다 죽을 거야. 하고 딱 들어갔어. 백일숙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는 뭐라 그러냐? 한국의 사람은 야 이 백일숙제 이 맹한 놈아 여기 갔지. 그럼 왕이 바뀌었지. 그러면 굶어 죽지 차라리. 이 땅은 누구 땅이냐? 그때는 왕토 사상이라. 이 고죽산도 다 누구 땅이라고? 새 왕의 땅이잖아. 왕이 바뀌었으니까. 나 같으면 새 왕의 땅에는 고사리도 안 먹고 죽어. 너는 그거 먹고 뭐 이렇게 충순이하고 그러냐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나 안 바뀌어. 나 시골 가서 뭐 고사리 먹고 사는 것도 안 해. 그냥 나 죽을게요. 이런 얘기야 이게. 쇠영산 바라보면 어디 있어요? 그 백일숙제는 뭐라고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했죠. 그러니까 무왕이 새로 왕이 됐죠. 응? 이 무왕은 또 뭐냐면 중국에서 하은주 하나라, 은나라, 그다음에 주나라가 있어요. 주나라.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은나라, 은허, 각건문자 이런 거 유명하고. 어쨌든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켰더니 신하들이 이 고죽산, 수양산에 가서 은거하고 고사리 켜먹고 거기서 숲속에서 살았대. 주나라 왕 안 모신다고. 왕조가 바뀌었잖아. 그랬더니 한국 선비가 그러는 거야. 야, 너 거기 가서 그거 먹고 있냐? 야, 수양산? 그래, 수양대고 네가 왕이 돼봐야 나 너 안 모신다고. 근데 얘네는 고사리 먹고 죽었는데 이 왕토 사상으로 왕토 사상이 전부 다 왕의 땅인데 뭐 그거는 왕의 땅에서 어디서 나는 땅이냐? 이 무왕의 땅에 난 걸 먹고 사냐 이놈아. 죽지 굶어 죽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나죠? 그 땅에 있는 거 안 먹고 산다고. 됐나요? 그러면 이런 걸 막 우국지사, 애국지사 이거 들어봤죠? 뜻 있는 사람, 선비, 응? 우국,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사, 애국지사, 지사적이라고 그래서 됐나요? 자, 이거는 이제 탈속입니다. 탈속. 속세를 탈출합니다. 추강에 가을강에 밤이 든대요. 밤 딱. 가을인데 강에 밤이 싹 드는데 야 낚시를 딱 갔다가 이 달빛만 한가득 싣고 오더라 이렇게 하는 뜻이야. 탈속이 뭐야? 그러니까 속세를 탈출한 수준이야. 이제 속세라고 했을 때 이 속세는 여러 가지 속세와 반대되는 거는 종교계도 있고 신선계도 있고 인간계가 아니죠. 속세랑 인간계에서는 자연계도 있어요. 자연계. 자연 속에서. 그래도 탈속이야. 탈속. 속세를 탈출했어. 자연계. 또 이렇게 속세라고 했을 때 여기에 관계. 왕이 있는 곳을 속세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출세해야 되니까. 왕이 있는 곳과 그냥 세상. 서민들이 사는 임금과 상관없는 임금을 안 모시는 이 왕이 있어서 정치라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누기도 하고. 이해됐어요? 왕이 없으니까 자연으로 보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 좀 살펴봐야 돼요. 어쨌든 탈 속에서 속세를 벗어난 탈취한. 됐어요? 명리는 명예와 이익이에요. 명예와 이익을 따지는 데가 어디예요? 속세예요? 자연계예요? 명예와 이익. 명예와 이익은 속세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하는 거,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됐나요? 자, 다음 거. 요거는 동지딸이면 하지 동지죠. 밤이 제일 길어요. 밤이 길어. 근데 이 동지딸 긴 밤이면 님과 함께 있으면 방 안에서 둘이만 있자. 이렇게 돌아다니지도 않고. 근데 이 비남인 밤에 님이 없어. 그러니까 이 긴 밤을 요걸 싹둑 잘라. 싹둑 잘라가지고 이렇게 접어. 이렇게 접어놨다가 님이 찾아오잖아. 여름에. 그러면 밤이 너무 짧잖아. 그럼 막 돌아다니 일하고 저녁에만 잠깐 같이 있잖아.
밤이 늦어야 이제 여자애가 있는 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자든지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따로 방에 있다가 일찍 들어가면 올레리꼴레리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쫙 펼친대. 그럼 원래는 시간이 이만큼이지. 이걸 쭉 펼치면 시간이 이만큼 늘어나지. 이런 것처럼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화시켜서 사물처럼 뭐라고요? 추상적인 이게 물체가 없는 거를 구체화적인 사물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야. 여기에서 밤 허리를 베어 시간을 잘라낸다고 했으니까 벨 수도 없지만 베어내서 그 다음에 이걸 필 때 굽이굽이 잘 핀다고 하면서 한글도 잘 쓴 거야. 이게 여자 시인이라고 여류가. 원래 시조를 쓰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 남자는 소설가는 여류 소설가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얘기했어. 지금은 이렇게 하면 성차별한다고 그럴 거거든. 근데 여류 소설가, 여자 소설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도 알겠죠? 추상으로 구체로 해서 잘 됐고 한글을 잘 써서 멋있다고 얘기했다고. 그렇죠? 자, 이거는 저 내일이야 다시 오실 줄이 있으랴. 근데 이 도치법은 이게 위치가 바뀌는 거야. 간다 나는 이렇게. 간다 나는. 그렇죠. 원래는 나는 간다 아니야 정상적인 문장인데 위치만 바뀌는 거야. 이거 도는 전도된다 바뀐다. 이게 치가 위치예요. 앞뒤 위치가 바뀌는 건 도치법. 됐어요? 자, 행간걸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행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컴마를 떼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이거를 끊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하는 것처럼 요 끝에 써 있어. 다시 여기 어떤 끝에 있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고 요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 하는 걸 행간걸침이라고 해요. 응? 그래 이렇게 해석했을 때랑 이렇게 이걸 제일 끝으로 해석했을 때랑 요거를 요 앞으로 당겨서 해석했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어디 나오지? 행간걸침 단어가 뭐라고 나왔지? 가랴마는 제구태야가 나왔어. 가랴마는 제구태야를 여기다 붙었어. 그러면 이 제구태야 이렇게 제구태야를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는 거랑 요거랑 이어서 설명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달라. 그런데 이걸 여기다가 놓으니까 이걸 설명하면서 빠르게 여기랑 이어서 읽게 돼요. 제쿠테아를. 이해돼요? 그래서 행간걸침을 하면서 앞뒤에 행이 걸쳐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연결되는 느낌도 주고 변화의 느낌도 주고 그래요. 됐어요? 응? 자, 그러면 이 제쿠테아 했을 때 해석이 달라진다고. 누가 자기냐 라는 거 했을 때 이 앞에 거를 제로 할 수도 있고 이 뒤에 거를 제로 할 수도 있고. 됐어요? 자, 제너머는 박달재 울고 넘으면 박달재 알죠? 고개예요 고개. 네, 고개 너머에 그럼 건농은 뭐냐? 성건농, 정좌수, 좌수. 농촌에서 시골에서 농촌에서 그 사람들 은퇴한 양반들 이런 사람들 직위를 주는 거야. 좌수, 건농. 그러면 정좌수 왔다 그러면 동네에 향청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 어떻게 이장 뭐 이런 무실처럼 주는 거야. 좌수. 건농은 뭐냐? 농사를 농사를 권하는 직책이야. 건농. 이것도 지금 이거 직책이야. 양반들에서 주는. 그러니까 성건농이라는 거 보면 뭐라고 이 사람도 양반이구나. 정자수 왔다 해라. 정자수. 정시인데 직책이 좌수야. 그자 이제 정이장 뭐 성면장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지도 몰라. 됐어요? 그러니까 시골이야. 목가적의 목장. 목가적은 목장 우유자고 전나고 이런 목가적 목장 목가적 전원일기는 약간 도시인데 슈퍼도 있고 이렇게 전원일기 시골 마을. 향토적 하면 막 옛날 그 뭐더라 뭐 풀냄새 나고 똥 냄새 나고 막 그
적담장 있고 이렇게 향토적. 향토적, 절언적, 목가적 똑같습니다. 정치는 감정의 채취, 느낌. 감정, 느낌. 됐어요? 자, 한국말을 먹어보세. 한 잔 먹어보세. 그래요. 그래는 그냥 말투고. 한 잔 먹어보세. 이렇게. 그러면 한 잔을 먹어라. 이게 권한다고. 술을 권하는 노래. 그래서 이게 술 먹고 에헤이 하니까 퇴폐적이라는 거예요. 학생들 의미에서는. 퇴폐적. 감정, 분위기. 감정의 다장조가 분위기니까 어조, 분위기, 태도. 뭐라고요? 어조, 분위기, 태도를 얘기해요. 분위기, 태도. 서술어를 보면 돼요. 대표적, 정조 이런 것들. 자, 어부사. 어부는 그럼 뭐냐? 어부는 이렇게 어부는 글을 못 써요. 이거는 양반을 말하는 거예요. 양반 선비들을. 이렇게 양반들이 왜 어부라고 했어? 시골에 있다고, 시골.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어촌에 있으면 어부야. 됐어요? 근데 중림처사라요, 이렇게. 중림. 대나무로 된 숲에 있는 처사, 중림처사. 또 숨어있다고 해서 은일지사라고 그래요, 은일지사. 숨어있는 은일지사. 중림처사, 은일지사. 그 다음에 배옷 입고 있어. 관직 옷을 안 입었으니까. 그래서 포위한사. 배옷 입은 포위한사, 은일지사, 정림지사, 중림처사, 어부. 이거 다 똑같은 뭐라고요? 다 양반들이라고, 양반. 양반들이 어디서 있어요, 지금? 어부니까 어촌이죠. 그러니까 강과 호수, 강호를 자연이라고 해요, 강호. 자연. 강과 호수, 자연. 자연에서 이거를 한가한 뭐라고요? 한이 있는 게 아니라 한가한. 자연 아름답다 하는 한가한 감정을 노래한 게 강호 한정가예요. 한가한. 그러는데 뭐를 꼭 써주냐면 이런 거 써줄 때 상투적, 일상적인 투, 일상의 투로 역군은 이셨다 이렇게 써요. 역군은 이셨다. 이걸 안 쓰면 나중에 귀양 갖고 그랬을 때 너 맨날 놀기만 하고 유교를 몰라, 충성을 몰라 이놈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역시 임금의 은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꼭 붙였어. 역군은 이셨다 이렇게. 거기는 상투적 뭐 붙였어? 맞잖아, 그지? 왜 이걸 썼어요? 안 쓰면 뭐라 그래? 자연에서 술 마시고 맨날 엉뚱한 퇴폐적인 글이나 쓴다고. 그러니까 제일 자연 속에서 술 먹고 달빛도 아름답고 이건 전부 다 누구의 은혜라고? 임금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쓰면 나중에 면피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습관적으로 붙어버렸어. 왜? 안전하다 이걸 붙이면 내가 헬렐레 술 처먹고 기분 좋은 것도 임금의 은혜입니다. 이거 끝이잖아. 그치? 이해됐어요? 그게 상투적 표현이에요. 역군은 있었답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